이번 편 텐하우인입니다. 텐하우인. 발음이 약간 어려워요. 텐하우인. 네, 보통 줄여서 텐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사우루스도 아니고 뭐 스킨크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약간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뭐 생긴 거랑은 좀 다르게 틱탁토처럼 스킨크로 분류가 되고 그 중에서도 스킨크 사제 캐릭터입니다. 사제예요. 이게 사제 캐릭터야. 날렵하고 가벼운 느낌에 드는 게 보통의 스킨크의 몸집이란 말이지. 근데 태행이는 네 엄청 다부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좀 다닌 것 같은데 이 스킨크 종 자체가 보통 스킨크가 아닙니다. 또 붉은 볕 스킨크라는 별도의 이 종이에요. 네. 스킨크의 아종이라 볼 수가 있어. 몬스터 헌터 해보신 분 느낌 딱 오실 겁니다. 아종. 약간 특수 개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킨크보다 공격적이고 신체적으로 좀 강력합니다. 보시면 약간 근육이 보이잖아요? 팔뚝 근육. 종아리. 그래서 원래는 스킨크가 장인이라든가 사냥꾼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이 친구들은 전사를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래서 약간 공격적인 특성을 써요. 근데 그 중에서도 테이하오인이 유별나지. 붉은벼 스킨크라고 하는데 얘랑 어떻게 같은 종이야. 네, 이상하죠? 몬헌으로 치면 약간 역전의 개체. 이 약간 스킨크 아종이고 얘는 스킨크 아종 중에서도 역전의 개체야. 또 특이한 게 손에 보면은 석판을 들고 다녀요. 요 석판이 소택의 어떤 예언이 담겨있는 소택의 예언 석판입니다. 돌 도마 이런 게 아닙니다. 돌 도마를 들고 다니면서 케이븐 회를 친다든가 예. 소택을 안 믿으면 머리를 깨버리는 이런 용도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소택의 예언자고 선지자예요. 약간 성경 같은 거야. 때릴 것 같이 생겼죠? 안 때립니다. 이 캐릭터가 소택이라는 신을 섬기는 고위 사제이면서 예언자고 종교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종교 지도자라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스킨크가 한다는 게. 틱탁토 편에서 제가 리자드맨 계급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인도 카스트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자드맨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친구들이라서 자기 종에 맞는 직업과 계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킨크는 이 계급 중에서도 바이샤 이쪽에 속합니다. 종교 지도자는 제일 위에 있는 슬란들이 하는 일이 종교 지도자야. 올드원들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올드원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거는 우리 꾸르기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엄청 똑똑하고 지혜로워야 돼. 참을성이 있고 약간 뭐랄까 T여야 돼. T. MBTI. 스킨크는 사제의 일을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았어요. 슬란이랑 달라요. 슬란은 올드원들의 계시를 읽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풀어나가는 그런 거에 특화가 되는데 스킨크는 그렇지 않아. 근데 햄타로 보면은 스킨크 사제가 나옵니다. 스킨크 사제는 뭐냐? 이 친구는 보조 사제예요. 우리 핀란드 몸매를 보면은 왕자라고 봐야 되나? 의자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여기 둥둥 떠다니고 여기서 내려오기도 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안 내려오는 게 아니고 못 내려올 것 같이 생겼는데 약간 보조가 필요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핀란이 뭔가 결정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리자드맹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에요. 핀란이 한번 생각이 들어가면은 입도 안 열어. 네,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막 눈을 감고 열심히 생각을 해요. 여보세요. 김슬란 씨. 김슬란 씨 들리세요? 말을 걸어도 가만히 있어. 이 친구가 지금 자고 있는지 뭐 꿈을 꾸는지 살아있기는 한 건지 멍 때리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천천히 입을 여는 거야. 여러분 구독 눌러주세요. 유튜브 통계를 보면은 제 채널을 분명히 보는 사람들이 보거든요. 신규 유입은 한 10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구독 안 하고 보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 구독자 4,000명 되니까 조용히 계신 분들 구독 누르세요. 아무튼 뭐 이렇게 뜬금없이 슬란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슬란이 얘기를 하니까 누군가 항상 슬란 옆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해석해서 전달해줘야 돼. 그게 바로 스킨크 프리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똑똑하지 않으면 못하죠, 사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구독 얘기를 하지? 왜 뜬금없는 소리를 하지?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해갖고 다른 애들한테 올바르게 전달을 해주려면은 올드원의 뜻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올드원의 계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금지해놨어요.
그 올드원의 뜻에 뭐라고 써있다 그래가지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면은 쫓아내버려. 왜냐? 보조사제니까.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행동이 빠르고 열정적입니다. 몸에 약간 혈기가 돌아요. 온혈족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빨라, 기민해. 그래가지고 슬란들은 스킨크가 신중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킨크가 독자적으로 해석해서 활동해버리면은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수가 있겠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런 관점으로다가 스킨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슬란들이 그래가지고 대단한 거예요. 슬란이 좀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진짜 두뇌 풀가동해갖고 엄청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지. 근데 그 와중에 스킨크가 껴들면 안 되니까 이거 해석을 금지시킨다고. 그래서 종교 지도자로서 스킨크가 활동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근데 테일하우이는 아니잖아. 그죠? 올드원들의 계시를 해석해서 군대를 이끌고 자기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재물을 바치고 이런 짓을 하는 것 자체가 슬란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짓이에요. 이렇게 독자적인 교단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게 용납이 됐을까?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배경 설명은 끝. 어쨌든 스킨크 프리스트인데 스킨크 프리스트가 종교 지도자를 하는 경우는 없다. 네, 여기까지. 때는 제국력 마이너스 1400년. 엔드타임이 제국력 기준으로 2500년이니까 엔드타임 기준으로 약 4000년 전입니다. 햄테러 기준으로 약 4000년 전이에요. 이때 리자드맨들은 뭘 하고 있었냐? 굉장히 심란하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3000년 전에 1차 카오스 침공이 있었어요. 그때 뭐 드워프, 엘프, 리자드맨 다 힘을 합쳐가지고 카오스를 몰아냈지. 그리고 마법의 회오리 만들면서 카오스가 조금 억제가 됐어요. 근데 그때 올드원들이 사라져버렸어. 자기들이 만든 이 세계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리자드맨들이 굉장히 난감했어. 리자드맨들은 올드원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냈을 때 자기 계획을 계속 이행하기 위해서 수족으로 부리기 위해서 만든 생명체거든요. 목적이 딱 그거야. 근데 올드원들이 사라지니까 이 종족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전혀 뭐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주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왜냐? 정말 다행히도 최초의 슬란들이 올드원의 석판을 남겼어요. 이 석판에 올드원들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돈 나오는 퍼즐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햄터러 2 하면은 돈 나오는 퍼즐인데 이 퍼즐이 그냥 퍼즐이 아니에요. 이게 올드원들이 남긴 거야. 올드원들이랑 꾸루기들이 소통이 가능했던 옛날 옛적에 카카오톡 통했을 때 그때 클로아 선생님을 비롯한 1세대 고고대 꾸루기들이 올드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열심히 석판에다 받아 적었습니다. 그게 올드원들 석판이에요. 이 올드원들은 이 세상의 창조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수족인 리자드맨들한테 얘기를 해준 거지.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너네들이 뭐 해야 돼, 이런 거를 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빠짐없이 얘기를 해줬는데 리자드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고 지침서고 얘네들이 해야 될 투두 리스트 이런 거지. 근데 딱 하나 얘네들이 놓친 게 있어요. 올드원의 계획에 포함 안 돼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 뭐냐? 카오스입니다. 본인들도 이 카오스 침공이 있었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게 너무나 큰 변수예요. 올드원들이 사라져 버렸고 올드원들의 계획이 이런 카오스로 인해서 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오스 때문에 올드원의 그 계획이라는 게 완전 무용지물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카오스 등장 이후에도 올드원의 계획이라는 게 얼추 맞아요. 막 어디서 화산이 폭발하고 뭐 지진이 발생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리자드맨들이 뭘 해야 되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면은 데이지 진행망으로 어떻게 뭘 강화시키고 이런 게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카오스 침공 이후에도 이 내용이 얼추 맞습니다. 이게 세상에 대한 얘기거든. 이 태초에 설계되어 있는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얘기도 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인간이라던가 뭐 리자드맨이라던가 엘프라던가 이런 창조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는 맞는 거야, 이 예언서가. 그러니까 슬란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지금 카오스의 등장으로 올드원들의 계획이 틀어졌고 올드원들도 사라졌지만 이 세상은 남아있고 계획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리자드맨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카오스를 포함해서 지금 이 세계에 생겨나는 변수를 억제하면은 우리 창조주가 만든 질서대로 이 예언대로 세상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원 곳곳에 있는 석판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고쳐나가고 하는 거예요. 5차 보정을 하는 거지. 문제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석판이 하나가 아니에요. 무슨 8만 대장경이야. 햄터러 2로 하면은 회오리 캠페인에 그 리자드맨들이 석판을 모아가지고 어떤 고유 자원처럼 쓰거든요. 햄터러 2 메인 캠페인. 그렇게 많은 석판들이 나오는 이유가 올드원들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이 올드원들이 한 얘기들을 다 받아 적었어요. 태양의 신 초택, 짐승의 신 이칠, 밤의 신 후안치, 뭐 캐칠, 층키, 태폭, 게임 하다 보면 나오는 도시 이름 혹은 마법 이름에 이런 얘기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올드원들의 이름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아. 그렇다 보니까 석판도 무슨 8만 대장경인데 말하는 화자도 달라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카오스 침공을 받아가지고 석판에 유실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중간중간에 끊겨 있는 거야. 무슨 뭐 헌터 읽다가 막 11권이 없고 막 이래. 그러면 우리 슬라들이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잠깐만 12권에서는 왜 얘가 갑자기 죽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변수를 용납할 수가 없어. 지금 인간이나 엘프, 드워프 같은 게 이 어린 존재들이 뭔가 헛짓거리라 해갖고 지금 계획에서 벗어난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이놈 때문에 야근하면 되겠어? 우리 꾸르기 지금 시뻘거는 거 보이죠? 지금 빡쳤어. 이렇게 빡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얘네들이 선한 편이라 하더라도 온족들이 막 사원을 털고 무슨 보물을 가져가고 얘네들 영토를 확장하면서 뭐 사원이 부서지고 이러면은 피를 토하면서 공격을 오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슬란들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이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는 거야. 리자드맨 전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란들이 기를 쓰고 무시하는 석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텍의 석판이에요. 소텍의 석판을 왜 무시하냐? 소텍이라는 이름의 올드원이 남긴 딱 하나의 석판이 있는데 이 석판이 다른 계획들이랑 동떨어진 느낌의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석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폴라게이트가 올드원들이 올드월드에 왔다 갔다 할 때 쓰던 포탈이에요. 이 포탈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기를 통해가지고 카오스가 에너지가 퍼지게 되는데 이 폴라게이트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함이 있다고, 혹은 이게 고장이 난다고 이런 얘기가 써있대. 폴라게이트 망할걸? 터질걸? 그 다음에 러스트리아에 쥐들이 들어온대. 쥐들이 들어와서 역병이 퍼지고 그때 리자드맨들이 다 죽을걸? 이런 예언이 써있어요. 근데 이게 일부는 맞긴 맞아. 그지? 폴라게이트에서 문제가 생긴 건 맞았는데 내용 자체가 약간 중2병에 걸린 것 같은 세계의 종말 망상을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래서 슬란들이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한 거는 뭐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 이제 카오스가 쳐들어오고 러스트라에 뭐 역병이 돌고 리자드맨이 위험하고 이런 내용이 다른 올드원들의 석판에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소텍이 한 말은 소텍이 남긴 하나의 석판은 교차 검증이 안 되는 거야. 소텍의 석판을 인정하려면은 진짜 수많은 8만 대장경을 다 의심해야 돼. 이거 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난감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봐. 그러면 슬란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 이거랑 이거는 왜 달라요? 아니 왜 올드원들은 몰랐대요. 다른 올드원들은 다 그냥 바본가?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계속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얘네들 이끌고 내가 사업 만들러 가야 되는데 이거 논쟁을 시작하게 되면은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다른 슬란들이 보고도 모른 척을 해요. 결국에 이 석판을 어떤 한 도시에다가 보관해 놓습니다. 거기가 차쿠아예요. 차쿠아의 슬란들을 제외하고는 이 석판의 존재에 대해서도 다 잊어버립니다. 뭐 러스트리아에 아직 역병이 돌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이게 맞다고 하더라도 아직 러스트리아에 역병 돌지 않았으니까 아직 무슨 쥐가 역병을 퍼뜨리지 않았지. 뭐 러스트리아에 만약에 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그 조그만 쥐가 이 공탄공이 돌아다니는 이 거대한 정글 안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조그만 쥐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만약에 쥐가 민감만 하면 몰라.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요. 마이너스 1400년. 마이너스 1400년에 찍찍이의 대이주가 시작됩니다. 얘기하면서 계속 나오는 쥐도이들이 폭탄으로 지하에다 땅굴 뚫고 전 세계로 퍼지는 그 시기예요. 뭐 드워프들 막 망하고 했던 그때 아무런 시기. 그때 한 우리의 쥐돌이들이 여기 스케이븐 블라이트에서 시작해갖고 사우스랜드로 딱 내려왔다가 사우스랜드에서 러시아로 건너가는 대장정을 합니다. 이 해협을 건너가요. 그레이트 오션. 어찌저찌 해갖고 러시아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정글이다 보니까 개고생을 해. 막 정글 괴수들, 뭐 리자드맨들, 테라돈 정글에 막 얼마나 적대적인 애들이 많습니까? 드레드 사우리안도 있고 온갖 스모를 당하는 거야. 그렇게 막 치여 살다가 정글에서 폐허가 된 사원 도시를 발견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너무 넓고 조용하고 쾌적하고 한 사원 도시가 폐허야. 그러니까 스케이브에 보기에는 완전 꿀따인 거야. 여기가 바로 쾌차입니다. 쾌차. 여기가 이렇게 꿀따인 이유가 있었어. 이사를 오고 얼마 안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쥐도이들이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쾌차를 버린 이유가 있었어. 리자드맨들이. 여기가 살 환경이 안 됐던 거야. 여기만 있으면 리자드맨들도 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포식자들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됐던 거거든. 거기에 쥐돌이 들어온 거야. 공포영화 보면 시작할 때 막 새로 이사 오는데 전망 좋고 넓고 너무 싸고 조용하고 그래서 막 복덕바 아줌마한테 아 이거 너무 싼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웃다가 새벽 4시 되니까 막 이상한 소리 들리 그거야. 딱 그거예요. 심지어는 이게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 사기. 입주를 했는데 이미 집주인이 있습니다. 스케이븐 정도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도시 정말 깊숙한 지하에 딱 들어가니까 마 누구고 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뭐지? 너굴개 악마가 있었습니다. 쾌차 아래에 너굴개 악마가 있었어요. 3000년 전 하우스 1차 침공 때 쳐들어왔던 악마가 여기에 지방령이 돼갖고 살고 있었던 거지. 뭐 어떻게 하다 여기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나가려고 하다가 몸이 끼었는지 뭐 다른 애들이 버리고 왔는지 못생겨갖고 뭐 그런지도 몰라. 근데 중요한 거는 집주인이 지금 둘이 된 거야. 게임에서도 이제 쾌차를 보면은 초반에 너글이 있습니다. 이 너글 악마가 왜 있냐? 이 지방령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느 정도 고증이 돼 있어. 악마가 있다면 너글이어야 돼. 어쨌든 막 이사를 왔잖아요. 찍찍이들이. 그래서 이 악마한테 기도를 합니다. 악마한테 막 빌어요. 아, 우리 방 빼면 갈 곳이 없어요. 전세 3천만 원으로 어디 갈 데가 없다고. 밖에 도마뱀들이 천지라 나가면 저희 죽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저희도 같이 살게 해주세요. 막 제사 지내고 막 싹싹 빌고 결국에는 우리 일족을 모두 바치겠다. 우리 일족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테니까 살려만 달라. 그러니까 우리 자비로운 빠파 너글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 생명체한테 카오스의 축복을 줍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뿔이 나고 악마적인 힘을 가진 호운드렛이 돼요. 호운드렛. 쥐돌이 악마예요. 얘가 이렇게 변해요. 얘만 이렇게 변한 게 아니야. 카오스 신들이 소원을 들어줄 때 항상 약간 비틀어갖고 소원을 들어준단 말이지. 이 친구들의 일족을 병을 낫게 해주는 게 아니고 병에 걸려도 안 죽게 해줘요. 살려는 드려. 정말. 근데 병을 낫게 해주진 않아요. 죽을 만큼 아파도 병으로 죽진 않아. 살려는 줘. 그러니까 그 애들이 병에 걸려가지고 질병을 퍼뜨리는 존재가 됐어요. 게임에서도 약간 그 쥐돌이 역병이라던가 너굴 역병이라던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이콘도 비슷하고 스케이븐 역병 보면은 너굴이랑 페스틸런스 군단 및 정착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너굴 페스틸런스 클랜 외 군단 및 정착지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너굴이 들어있어. 그죠? 근데 너굴 쪽 역병을 볼게요. 너굴 쪽 역병을 보면은 페스틸런스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페스틸런스가 하청이라고 해. 하청. 이게 하청의 서름이야. 이 너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스케이븐 역병이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너글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너글의 역병은 페스틸런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네, 약간 불공정 계약이죠. 아무튼 이렇게 디도리들이 이제 번성을 하기 시작해요. 병에 걸려도 죽진 않아. 약간 코로나 슈퍼 전파자가 된 거야. 코로나 슈퍼 전파자가 돼서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는 러시아 한복판에다가 역병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쥐들한테 도움이 됐어요. 이 더러운 역병쥐를 누가 건드리겠어. 그리고 주변에 있던 애들이랑 싸우기 시작하면은 쥐는 살아남는데 다른 애들은 죽어.
그러니까 쥐돌이들이 되게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 병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야. 살아있는 리자드맨한테도 위험하지만 새로 태어나는 신생 리자드맨한테도 악영향을 줘요. 살라못에서 기형이 태어나. 리자드맨 종족 자체가 위험해지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온 겁니다. 이게 역병이 러스티아 전체에 퍼지면 리자드맨이랑 종족이 번식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살라모에서 태어나니까 엄청 끔찍한 병이 퍼진 건데 이 역병이 계속 퍼지고 퍼져서 페슬런스 본거지인 쾌차 옆에 이 리자드맨 도시 차쿠아까지 퍼집니다. 지금 제가 햄타로2의 사진을 가져온 거거든요. 햄타로3에서는 쾌차랑 차쿠아 사이 2차가 있어요. 햄타로3가 맵이 좀 찌그러져 있다 보니까 헤어리캠 맵에서는 이렇게 가까이 나와 있어요. 지구본도 이렇게 왜곡되잖아요. 평면화 하면은 똑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 차쿠아의 신란들이 혹시나 하고 사루스랑 스킨크 군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쾌차를 보내요. 근데 쾌차에 간 애들이 깜짝 놀래. 너무나 끔찍한 몰골에 막 몸이 썩어 들어가고 막 고름이 나오고 페스틀런스 찍찍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그 선봉에 있던 쥐돌이들이 역병 승려입니다. 역병 승려. 이때쯤에 페슬런스한테 역병은 종교적인 요소가 돼요. 이민 와갖고 러스트리아 리자드맨이랑 괴수들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근데 너희랑 같이 계약하고 내 몸에 이 병이 들고 그래서 아파 죽을 정도로 약간 정말 지독한 병이지만 이게 또 외부의 위협을 물리치는 힘이 되다 보니까 이 병에 대한 어떤 광신적인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게임에서도 이 친구들이 리더십이 굉장히 높습니다. 리더십이 높고 광란이 걸려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상당히 잘 싸웁니다. 보병 보너스도 붙어있어. 그러니까 정찰 때 들어온 거 다 털어버리고 스킨크가 딱 한 마리만 살아남아. 딱 하나 살아남은 스킨크가 차쿠아로 돌아가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쥐가 있다. 쥐가 역병의 근원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 마스크를 안 썼어요. KF94를 써야 되는데 밀접 접촉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온 거야. 내가 코로나 걸렸을까 전혀 생각을 못한 거지. 근데 전파력이 되게 강해. 그래가지고 차쿠아의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역병이 확산돼서 막 응급실 가득 차고 길가에 스킨크들이 막 픽픽 쓰러져 있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슬라는 보고를 받았잖아요. 쥐돌이가 있다. 거대한 인간만한 쥐가 있다. 러스트리아에 쥐가 나타나서 역병이 돌고 그걸로 리자드맨이 망할 수도 있다.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차쿠와 슬란드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역병. 소텍? 그때서야 차쿠와 슬란들이 창고를 뒤져가지고 소텍의 석판을 다시 읽어요. 소텍의 석판에 뭐라고 써있냐? 놀랍게도 소텍의 석판에는 재앙의 예언만 있던 게 아니었어. 러스트리아의 역병이 돌고 리자드맨의 파멸이 가까이 왔을 때 소텍이 나타나서 그의 충실한 종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도래하면 하늘에 뱀의 갈라진 혀가 보일 것이다. 라고 약간 예고 같은 것도 같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종말의 예언이 아니었어요. 리자드맨을 구하러 창조신인 울드원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예언이 같이 있는 거야. 물론 이게 논란이 될 수 있죠. 다른 석판들은 이 내용을 무시하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이거를 정말 믿어야 되나? 이 예언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차쿠와의 상황이 너무 절박했어요. 막 스킨크들이 계속 죽어나가. 그래서 차쿠와 슬란들이 어쩔 수 없이 결정을 합니다. 소텍을 부르는 의식을 감행하기로. 어떻게 하냐? 스케입은 본거진 쾌차를 공격해요. 그래서 거기서 포로들을 데리고 와요. 살아있는 그 역병원치들을 갖고 와. 그래서 소텍의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다가 산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그 피를 뿌려가지고.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죠. 이 코로나를 겪어봤잖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쥐돌이들을 산치로 도시로 데리고 오자고?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야. 근데 슬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얘네들도 바보가 아니야. 알고 있는데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 리자드맨이 이렇게 소텍의 말대로 당신의 말대로 역병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를 재단에다가 이 피를 뿌림으로써 SOS 신호를 보내는 거야. 쥐가 도달했다. 러시아에. 그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실제로 쥐돌이들을 포획해갖고 슬란들이 의식을 치렀는데 안타깝게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 오히려 더 지독한 역병이 퍼져서 불과 몇 주 만에 차쿠아가 완전 초토화돼 버립니다. 너무 많이 죽어. 심지어 의식에 참가한 슬란들도 원래는
역병을 좀 버텨내야 되는데 더 버티지 못하고 한 마리씩 죽어나가요. 바로 앞에서 피를 막 뿌리고 했으니까. 이때가 마이너스 1200년경. 지도리가 러스트리아에 온 지 200년 만에 오시가 날아가는 엄청난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슬란들이 진짜 절방에 빠져. 한 명의 슬란만 남고 나머지가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슬란들의 합동 장례식을 치를 때가 됩니다. 마지막 남은 슬란이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해서 이 도시의 마지막 슬란까지 죽으면은 이 사원 도시가 이제 멸망한 걸 보고 크로악처럼 이 슬란의 유해를 사원에 안치하고 다른 슬란들이 올 때까지, 다시 사원이 세워질 때까지 도시가 버려지는 거야. 슬란이 죽었다는 거는 예언을 완수하지 못한 거니까 망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병에 걸린 슬란이 하늘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혜성이 나타나요. 꼬리가 2개인 혜성이 나타나는 거야. 실제로도 이 혜성이 관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리가 2개인 혜성이 지나가. 먼지 꼬리, 뭐 이온 꼬리 뭐 이런 건데 특수한 조건이 맞으면은 꼬리가 2개가 보인대. 근데 이 쌍꼬리 혜성이 워해머 스토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로 하면은 트윈테일 코멧. 게임 하다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트윈테일 코멧. 이거 제국 애들이 많이 해요. 지그마가 태어났을 때 이 쌍꼬리 혜성이 한번 지나가고 지그마가 제국의 황제가 돼갖고 대관식을 딱 올렸을 때 그때도 이 혜성이 한번 지나가요. 근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200년 리자드맨이 고통받고 있는 이때도 한번 지나갔는데 그거를 슬란이 본 겁니다. 죽어가는 슬란이. 이게 뭐처럼 보이는가요? 여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꼬리처럼 보이는데 이 꼬리가 앞이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약간 혀가 갈라져 있는 뱀의 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소텍의 예언에 있던 뱀의 혀가 나타난 거야. 하늘에. 소텍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나타날 때가 되면은 신호로 하늘에 뱀의 혀가 나타난다고. 그걸 보고 차쿠와의 마지막 슬란이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요. 아, 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아, 예언이 틀리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집게사장소?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슬란이 죽었잖아요. 공지해줄 사람이 없어. 이제 누가 공지해주냐? 이런 상황이 된 거야. 큰일 났어. 원래는 슬란들이 울도원의 계획을 읽어서 다음에 할 거를 공지를 해주거든. 근데 공지해줄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뭘 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몰라요. 소택이 뭐하는 시인지도 몰라. 어떻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건지, 그게 무슨 뱀의 현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말을 해고 죽어야지. 슬라들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 되는데 이때 차쿠아의 피난민들 앞에 아주 풍채가 좋은 붉은 벼슬을 가진 스킨크 한 마리가 석판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석판은 소텍의 예언을 복제한 복사본이에요. 이 친구가 나타나. 누구야? 헤인 하우인. 자이 딱 쌌다. 이 친구가 등장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소텍의 예언자. 이 친구가 생존자들 앞에 나타나더니 얘기를 하는 거야. 공지를 해줘요. 형제들이여 들으라. 뱀의 신이 우리를 보셨다. 나는 소텍의 예언자 헤인 하우인. 소텍의 시대가 왔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감명 깊게 봐. 지금 슬라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따르면 되는데 사루스들은 시큰둥합니다. 아니 얘가 슬란도 아니고 스킨크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관심이 없어. 원래 슬란의 일인데 스킨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먹히겠어요? 게임에서도 초반에 사루스한테 유지비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지금 스킨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사루스는 따르지 않아. 사루스는 그보다 위에 있거든, 계급이. 아니, 스킨크가 말대꾸? 막 이런 느낌이야. 물론 그 예언이 현실로 되면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1단계를 완료할 때까지 페널티가 들어가요. 아무튼. 근데 우리 스킨크들은 달랐어요. 현장에 있던 스킨크들은, 우리끼리라도 해봅시다. 막 의기투합을 해요. 지금 친구들 다 역병 코로나 터져가고 다 죽고, 역병우지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당연히 따라가야지. 특히나 테인 하우인 같은 붉은 뼈 스킨크들은 대거 따라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하냐? 슬란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뒤를 산티로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거야. 심장을 바칩니다. 피, 심장 이런 걸 바쳐요. 가장 신선한 피, 가장 신선한 피를 머금고 있는 심장, 이걸로 소텍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슬란이 그런 짓을 했었으니까 인신공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쥐를 잡으면은 잡는 애들마다 다 배를 갈라가지고 제사 지내고, 뭐 코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약간 코른이랑 좀 다르긴 해. 이 친구는 해골이 아니고 심장이야. 해골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이 인신공양을 보면은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즈텍이 떠오르잖아요. 이 리자드맨의 이야기 자체가 이 아즈텍 신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아즈텍 신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즈텍 신화를 보면은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뭐 이틀이고 뭐 소텍이고 캐틀이고 막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것처럼 아즈텍에도 엄청 많아. 아즈텍 신화에 따르면은 지금 이 시대는 5번째 시대예요. 5번째 세상이래. 그 이전 세상은 다 멸망했어요. 그리고 멸망하면서 계속 세상을 바뀌었어. 그리고 이 5번째 세상은 시작되기 전에 태양이 없어가지고 누군가 희생을 했었어야 돼. 근데 신 중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신이 스스로 모닥불에다 불로 태워가지고 태양이 됩니다. 근데 이 태양이 만들어졌는데 계속 떠있으니까 세상이 타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신들이 바람의 신한테 태양을 움직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대. 그래서 심장을 요구했답니다. 그 신들한테. 그래서 신들이 이 세상을 돌게 하기 위해서 한 명씩 자기 심장을 꺼내요. 그래서 바람의 신한테 바쳤대. 그리고 그 힘으로 태양이 회전하기 시작하면서 낮과 밤의 이 세계의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많이 축약한 건데 실제로는 조금 더 많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만 얘기 드렸어. 그러니까 아즈텍 사람들은 신들이 없는 이 세계를 연장하기 위해서 인간도 인간의 피와 심장을 바쳐야지 태양이 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인신공양 자체가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숨쉬듯이 해야 되는 필수 의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 심장을 곡물로 받은 신이 바로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입니다. 케찰이 깃털, 코아틀이 뱀. 소고텍이랑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소고텍이 뱀이잖아요? 뱀한테 피랑 심장을 바치는 거야. 아즈텍 신화랑 컨셉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아즈텍 신화랑 워해목 속 이야기를 좀 섞어서 해석을 하면은 올드원들이 카오스가 도착했을 때 도망갔다 했잖아. 사라졌어요. 이게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 아무튼 이렇게 아즈텍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테인 하오윈이 그런 식으로 갖다 심장을 바쳐요. 테인 하오윈도 그렇게 생각해요. 벽에 피랑 심장이 있으면은 소텍이 강림될 거고 그게 소텍의 힘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신선한 피가. 그러니까 군대를 이끌고 러스트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쥐돌이 보일 때마다 잡아가지고 재물 바치는 거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많이 바치려고 고분분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막으려고 페스틸런스 클랜도 온갖 방법으로 대응을 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지독한 전투가 계속돼요. 왜냐면 이 전쟁의 목적은 영토가 아니야. 상대방을 항복시키는 게 아니야. 멸망이야. 둘 다 상대방을 해축으로 봅니다.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한치의 자비가 없어. 케이븐이 막 강에다가 역병 퍼뜨리고 리자드맨드는 뱀독 같은 걸로다가 대응을 하고 테인 하우인이 케이븐 포로를 가지고 인신공양을 하잖아? 그러면 페스틸런스는 리자드맨 포로로 생체 실험을 해요. 더 지독한 역병을 만들려고. 이렇게 무려 몇백 년이 지나도록 미친듯이 싸웁니다. 끝도 없이. 근데 이게 몇백 년 동안이면은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몇백 년이면은 솔직히 소텍에 나타날 법도 하잖아? 몇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쥐돌이 죽었겠어. 근데 소텍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테인 하오윈의 방법이 틀렸을까? 테인 하오윈은 재물이 다 바쳐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러스티아 전역에서 몇백 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소텍한테 실제 재물을 바치는 의식을 한 거는 테인 하오윈이 이끄는 소텍 교단뿐이었어. 나머지 슬란들, 나머지 도시들은 소텍 의식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테인 하오윈의 이 스킨크 사제의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 이거는 아니다. 일개 스킨크 사제가 벌이는 이 단독 행동이야. 올드원의 계시에 따르면 이런 행동을 하라고 써있지도 않아. 근데 왜 이런 걸 해? 근데 이거에는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지. 그 소텍의 석판을 볼 수 있었던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차콰의 슬란들은 모두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소텍의 석판을 알고 있는 그 윗세대의 슬란들은 다 죽었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슬란들은 3세대, 뭐 4세대 이렇단 말이지. 그렇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됐어. 모르는 거야. 이 소텍의 석판에 대해서. 근데 웬 스킨크가 나타나갖고 지금 쥐돌의 심장을 바친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맞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인신공양이 차코아의 슬란이 허가했다 라고 쳐요. 근데 그 효과로 바뀌는 미래가 다른 올드원들의 계획에 불합하는가는 또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신중할 필요가 있어. 안 돼.
오히려 이거는 역병을 더 퍼뜨리는 짓이다. 다른 도시에서는 스케이븐 잡는 거 금지시켜. 포로 재물 바치는 거 하면 안 돼. 금지. 소택 교단만 스케이븐 재물을 바치는 거야. 그래서 무려 1000년이 넘도록 외로운 싸움을 테인하우이랑 소택 교단이 해요. 그리고 한 번 더 쌍꼬리 해성이 지나가요. 제국 기준으로는 지그마가 태어날 때입니다. 지그마 태어나는 한 마이너스 50년인가? 그때요. 제국 같은 경우에는 지그마가 태어났던 날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나중에. 스케이븐도 이거 보고, 아, 심상치 않다. 이런 징조를 느껴요. 이 해성이 되게 드물거든. 그리고 우리 테인하우인 같은 경우에는, 아, 때가 왔다. 소고택의 강림이 머지않았다. 지금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소택의 예언을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소택은 거대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모든 쥐들과 그 우두머리인 뿔란지를 삼킬 거고, 삼킨 다음에 1000년 동안 뱃속에서 소화시킬 거야. 이런 예언을 해. 그리고 그 소택을 강림시키기 위한 소택 강림 의식을 계획을 합니다. 어디서 하냐? 바쿠몰 크레이터. 올해는 다르다. 올해는 다르다. 바쿠몰 크레이터. 러시아의 운석에 떨어졌었는지 크레이터가 있어요. 깊게 파인 분화구가 있어. 이름이 익숙한 분도 계실 겁니다. 엠트라 3에는 없는데 엠트라 2 회오리 캠페인에 역시 영지로 나와요. 여기 보면 약간 움푹 파져있는 듯한 이런 그래픽 효과가 있어요. 다른 타운 도시랑 다르게 크레이터 모양을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의식을 치르는 거야. 소택을 소환하는 거지. 근데 이 소식이 러시아 전체에 퍼져. 패슬런스로도 알게 됩니다. 리자드맨들이 무슨 의식을 하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소고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테인하우인을 비롯한 소택 교단 애들, 정말 귀찮은 애들이, 미친 광신도들이 모인다는 게 중요하지. 우리도 미친 광신도들이지만 걔네들은 더 미친 광신도들이다. 어떻게 뿔란지 말고 다른 걸 섬길 수가 있어. 전멸시키러 가자. 계획을 딱 짜. 어차피 지금 소택 교단 빼고는 스케이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치는 애들이 없어요. 얘네들만 없으면은 나머지 도시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대로 말려 죽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망갈 곳도 없는 이런 낮은 지대 크레이터에 있는 재단에서 의식을 하느라 정신이 팔려있는 애들 얼마나 호위하기가 쉽겠어요. 몇천 마리든 몇만 마리든 구덩이에 들어가서 다 같이 덮치면은 리자드맨 한 군단 정도는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제발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미치광이 테일하우인 대 때문에 지금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데 몇만 마리 정도 투자를 하면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의식 당일날 진짜 거대한 그 과쿠몰 크레이터 한가운데서 그 재단에 테인하우인이랑 소택 교단이 모여있는 걸 봐요. 진짜 한다 얘네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날이 어두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가 떠지는 순간 전 병력을 투입해. 바로 지금이다. 달려 막 구름대처럼 이 크레이터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스킨크들을 공격을 하는데 소택 교단 애들이 지금 스킨크 위주로 되어 있지만 그 1000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스킨크 애들이 1000년 동안 쥐돌이 심장 빼는 거 진짜 밥 먹듯이 했어요. 쥐돌이 잡는데 도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밤새도록 싸우면서 버팁니다. 밤새도록 쥐돌이 수만 마리랑 싸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쥐돌이들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더 많이 투자해. 더 많은 병력을 크레이터에 밀어넣고 아예 그냥 압살을 시키자. 그래서 막 많이 투자하니까 스킨크들이 조금씩 밀리기 시작해요. 밀리기 시작하고 막 전세가 역전되려던 그때 테인하우인이 나타나요. 테인하우인이 소고택의 이름 부릅니다. 소택! 그러니까 소고택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구덩이의 진흙, 구덩이 바닥의 진흙이 흐물흐물해지더니 뭐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아침 햇빛이 구덩이를 딱 비추는데 바닥에 꾸물거리는 게 다 뱀이었어요. 진흙 바닥에 잠자고 있던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뗄 수 없는 뱀이 이 구덩이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소택의 의식, 이 구덩이 자체가 쥐덫이었어요. 포로로 잡기 위해서 꾸민 거야. 그러니까 쥐돌이들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픽픽 쓰러지고 그거 보고 놀라가지고 막 서로 밀치고 넘어지고 하면서 포위망이 막 마르르 물러져 버리고 얘들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운하고 비탈길을 힘들게 기어서 올라가. 다 올라가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나? 스킨크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 스킨크들의 신앙이잖아요, 소택은. 지금 신은 교단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소호텍이 나온다고 하니까 소호텍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러스트리아 온 동네에서 스킨크들이 다 과쿠물 크레이터로 왔어요. 뭐야, 소호텍? 소호텍 한번 보고 싶은데 하면서 불꽃놀이 구경하듯이. 그래서 트레이터를 다 둘러싸고 있었는데 쥐돌이가 한 마리씩 올라오는 거야. 뭐지? 본능적으로 얘네들이 자기 할 일을 깨달아요. 소호텍은 뭘 원한다? 쥐돌이들의 심장과 피,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튀어나오는 쥐돌이들을 한 마리씩 산티로 잡아가지고 포획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 포획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소호텍 콘서트를 보러 왔는데 소호텍 콘서트가 아니고 쥐돌이들이 튀어나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 김에 겸사겸사 쥐돌이들을 쥐어 담고 있는데, 그 쥐돌이들로 뭘 하냐, 소호텍의 의식을 한다는 건 또 진짜였어요. 소호텍의 진짜 의식이 따로 있었어요. 정글 깊숙이에 있는 비밀 재단으로 포로들을 데려간 다음에 산 잼으로 바치기 시작하는 거야. 몇만 마리 가졌겠지? 수천 마리 가졌을까? 어쨌든 그 스케이븐들을 가지고 조를 딱 나눠가지고, 너는 팔 잡고 나는 다리 잡고 너는 심장 꺼내. 그래서 기계적으로 팔 다리 딱 잡고 심장 꺼낸 다음에 시체는 재단 아래로 굴려버려. 이렇게 시간당 수백 마리의 스케이븐들이 기계적으로 재단에 받쳐집니다. 니자드맨들이 거의 기계랑 비슷해. 좀 잠도 안 자고 계속해. 그러니까 그 결과 러시아 강물이 시뻘개지고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러시아 전역에 소호텍이 강림합니다. 무슨 얘기냐, 막 엄청 거대한 뱀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불을 뿜고, 이게 아니고 아까 뱀 튀어나온다 했잖아요. 뱀이 튀어나와요. 쥐돌이들이 자리 잡고 있는 폐허 깊숙한 곳에 뱀떼가 나타나고, 뱀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물리적으로 뱀이 밀어가지고 밀려 나올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많은 뱀이 튀어나와. 쥐돌이들을 먹어서 뱀이 대량 번식을 했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쥐돌이들이 너무 놀래요. 페스틸런스 클랜 애들이 뱀 무리에다가 역병을 막 뿌려대죠. 자기들이 만든 역병을 막 뿌려대는데, 얘네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 이 쥐돌이가 만든 이 스케이븐 역병이 인수 공통 감염병이 아니었던 거예요. 교류 인플루엔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아무리 독감, 코로나 걸려가지고 골골대도 해무 이놈 시키가 모임 왜 이러는 거임 이러면서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건 똑같아. 뱀은 스케이븐 역병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쥐돌이들이 너무 당황해. 아니, 역병이 안 먹힌다고? 역병은 신의 선물이야. 역병으로 이기지 못하는 건 없어야 돼. 근데 뱀신이 뭐냐 하더니 그게 진짜였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망했다. 모두 도망차! 이러면서 막 지하에서 우르르 튀어나와가지고 황급히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또 누가 있다? 리자드맨들이 있어요. 분노한 스킨크들이 입구 막기를 하면서 또 나오는 족족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수십 개의 거점이 파괴돼요. 페스틸런스 클랜들이 만들어오는 거점들이 땅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천년에 걸린 이 쥐돌이 엠파이어가 러시아에서 망해버립니다. 급격하게 이 전장의 기세가 기울어버려요. 소호텍이 정말 강림했다 봐야 돼.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살아남은 쥐돌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 근데 도저히 답이 안 나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다시 저 폐허에 들어가는 말도 안 되고, 이 러시아 정글 밖에서 싸우는 것도 도저히 뭐 타산이 안 맞죠. 다 잡혀먹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대륙을 떠나야겠다. 우리가 올 때 배 타고 왔잖아. 배 타고 떠나자. 사우스랜드로. 근데 정면으로 애들을 몰고 가면은 걸리잖아요. 도망차 하면서 그냥 하면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잡아서 일제히 뛴다. 정글에 숨어있던 스케이븐 수만 마리가 동시에 다 바다로 뛰는 거야. 대탈주 작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본 리자드맨들은 얘네들을 이제 길을 쓰고 막는 거야. 리자드맨들도 사실 알고 있어요. 얘네들을 그냥 보여주면은 해가 더 커져서 이 올드월드가 쥐판이 될 거다. 지금 이 역병쥐들은 안 그래도 숫자가 많은데 이거 딴 데 가면은 진짜 큰일 난다. 워해머 판타지 스토리가 톰과 제리가 될 수가 있다. 어떤 분이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네. 스케이븐만 나온다. 뭘 하면은 다 스케이븐이 터뜨려 나온다고. 이때 페스틸런스 클랜을 안 막았으면은 온갖 얘기가 다 스케이븐 얘기일 겁니다. 진짜. 그런 만큼 지금 위기감을 딱 느끼고 필사적으로 딱 막아냈는데, 많아도 너무 많아가지고 탈출하는 작전이 성공합니다. 페스틸런스의 주력 군대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해요. 거기가 어디냐? 이 게임에서도 초반에 스피텔 클랜인가? 쥐들이 살고 있어요. 러시아 동쪽에 있는 화산군도입니다. 여기 이쪽으로다가 찍찍이들이 이제 도착을 해. 여기가 방어하기 좋죠. 섬이니까. 형벽은 없지만 많은 쥐돌이 숫자로 입구 막기를 하면서
배를 띄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벌면 돼. 실제로 잘 막아냈어요. 배도 많이 만들었어. 3대를 만들어. 이제 출발만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익숙한 소리가 들립니다. 또 테인 하우이 또 왔어. 그거 보고 쥐들이 PTSD가 와갖고 저 미친놈 또 왔다. 야 어떻게 배 뛰어 빨리 배. 그러면서 빨리빨리 하는데 테인 하우인이 석판을 번쩍 들면서 소텍 이름을 계속 외워. 그러니까 갑자기 거대한 뱀이 나타나. 실제로 거대한 뱀이 나타나. 게임에도 나옵니다 이거. 소텍. 게임의 임팩트는 이거보다 좀 적게 느껴지긴 해요 사실. 햄타로에서 신급은 이렇게 작게 나오지 않거든 보통. 보통 배경으로 나오고 하는데 소텍이 마법으로 구현되다 보니까 너무 크면 안 되서 이렇게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나왔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소텍의 재무의식을 많이 하다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 군단 능력으로 주어지는 강력한 마법입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미쳤거든. 소텍이 나와가지고 죽음의 바람처럼 일자로 나가는 마법인데 데미지가 엄청 세고 효과 길이가 보세요. 이만큼이야. 이렇게 길게 일직선으로 빠르게 강력하게 나가는 마법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6바 오버캐스팅 해도 약간 시간이 좀 걸리잖아. 근데 이거 소텍 마법 쓰면 한 5초 만에 켜놔가지고 순식간에 쓰려고 합니다. 이거를 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스케이분들이 진짜 가지고 나가고, 근데 이 난리통에서도 스케이분 핵심 전력 지도부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면 돼. 그러니까 리자드맨들이 굉장히 아쉬워하죠. 배를 띄워야 되는데 당장 쫓아갈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 순간 소텍이 바다로 뛰어들면서 그대로 다 침몰시켜버립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소텍이 사라졌는데 리자드맨 신화에 따르면은 야 깊숙한 곳에서 스케이분들을 계속 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플란쥐도 먹겠지. 근데 이 마지막 배를 삼키는 이런 등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리자드맨의 희망사항을 담은 약간 각색으로 봐야 돼. 왜냐면 우리도 알고 있지만 페스틸런스가 안 망했어요. 기어코 사우스랜드까지 갔어. 그래서 명맥을 유지를 하고 거의 뭐 외래종 뉴트리아처럼 대번성을 해버려요. 사우스랜드에서도. 이게 완전 뻥인가 싶기도 해요. 그치? 소텍이 나타났다는 것도 뻥 아니야? 여기가 사실 화산성입니다. 화산 군두라고 되잖아요. 이름이. 여기에 실제로 화산이 있어요. 정황상 여기서 전투가 딱 벌어지는데 화산 폭발했고 이 화산에서 나온 그 용암이 해변을 덮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나온 이 용암이 덮쳐버린 거지. 이렇게 근데 얘기를 하면은 우리 헤이하오인이 저를 대가리를 석파로 깨겠죠. 어디 이런 불신적인 이거는 올드원들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온혈족 엠마빠의 해석이고 리자드맨들은 진짜 이때 소텍이 나타나 믿어요. 어쨌든 그 스케이프의 침입이 이렇게 리자드맨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리자드맨이 이겨요. 그 후에는 소텍이 정식 신앙으로 인정받습니다. 하우스랑 스케이븐이 쳐들어오는 거를 소텍이 예언했었고, 그죠? 그리고 소텍의 힘으로 그걸 이겨냈었고, 그리고 뭐 다른 계획에도 반영돼 있다고 보면 되지. 결국 올드원들의 계획으로 인정해요.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소텍이 결국에는 없앨 거기 때문에 편한 해석이다 진짜. 소텍이 없앨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꾸리기들이 절대 꼰대가 아닙니다. 테인 하우인의 방식도 인정을 해줘요. 오케이, 소텍 교단은 신정 바치는 거 맞아. 그래서 테인이가 독자적으로 소텍 교단을 이끌게 됩니다. 리자드맨의 사회에 심장 꺼내가지고 재물 바치는 게 이제 번성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결정한 게 나중에 엔드타임에서도 빛을 발하죠. 엔드타임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엔드타임에서도 스케이븐이 쳐들어와요. 이 얘기는 고르록 할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엔드타임 초반에 이 세계를 페어로 만들라는 혼란제 게시가 있었고 페스틸런스는 러스리아에서 리벤지 매치를 벌이게 해요. 우리 쫓겨나잖아. 리자드면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페스틸런스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병력을 러스리아에 투입을 해갖고 2차에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기 전에 다른 도시를 공격해야 하는데 그 도시에서 발렸어요. 발리고 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좀 똑똑한 역병구조 2명을 투입해. 그리치, 그 다음에 그릴록 이렇게 2명을 투입합니다. 왼쪽에는 뚠뚠이가 그리치고 오른쪽에 있는 홀쭉이가 그릴록이에요. 뚠뚠이와 홀쭉이 이렇게 해갖고 근데 이 그릴록이라는 친구가 머리가 돌아갑니다. 지능캐예요. 유리성 돌격을 안 해. 2차 오기 전에 참교육 한번 당했다 보니까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하냐? 외곽에다가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2차 성벽에 가기도 전에 땅을 파요. 그래서 엄청 깊게 해자를 파들어.
해자는 약간 적의 접근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후방 진경로 뒤에 쪽을 해자로 만들어버려요. 해자도 파고 뭐 참호도 만들고. 네, 우리 진지공사 하죠. 할 때 됐지? 이제 날 좀 풀리면 할 것 같은데. 정글에서 스킨크들이 겐세이 하려고 와도 해자 있으니까 더 이상 접근을 못해요. 그리고 막 참호 있으니까 틱탁토 같은 애들이 돌 떨어뜨리고 해도 스케이븐이 버티는 거야. 이 지연전을 일부러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역병투석기를 만듭니다. 현장에서 역병투석기를 조립해요. 그래서 바이러스탄을 밤새도록 던지는 거야. 계속 바이러스탄을 던져. 그러니까 2차 내부에서 난리가 나요. 스킨크 애들이 이 피를 토하면서 막 쓰러지고 막 비실비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대를 점점 더 안쪽으로 옮겨요. 피하러 들어가는데 원을 형성해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점점 가운데로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쥐들은 그거 보고 또 가까이 점점 더 들어가요. 투석기 사정거리 최대한 포위반을 좁혀가기 시작하는 거야. 포대 전진시키고 참호파고 포대 전진시키고 참호파고 무슨 1차 대전 참호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리자드맨들이 한가운데 모일 거고 그 위에 우리 사정거리가 닿아가지고 역병이 떨어지면은 끝이야. 그지? 근데 2차가 도시가 너무 커서 그럴까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최소한 전력이 많이 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진입하면 돼. 엄청 똑똑한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그걸 막으려고 헤라돈 부대들이 목숨 걸고 공성병기를 부수고 해요. 근데 얘네들이 애초에 지연전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투석기가 충원됩니다. 틱탁토 편 얘기할 때 헬캐논 막 부시잖아요. 그때는 헬캐논 한 개 부서지면은 보급이 더 안 되는 상황인데 페이스틀런스는 역병 투석기 잘 만듭니다. 네. 역병 투석기 얘네들 주요 무기 중에 하나야. 그리고 애초에 준비를 하고 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별 타격이 없어요. 그 다음날에 성벽에 리자드맨이 없는 걸 보고 거대한 경사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딱 성벽에 딱 갖다 대면은 그 위로 쥐두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성벽을 장악할 수 있게. 방어력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어차피 바로 코앞이고 넓은 거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야. 근데 이걸 만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얘네들이 막 뚝딱뚝딱 하고 있으니까 땅이 울리는데 눈치채지 못합니다. 쿵쿵 정글이 진동하고 있는데 망치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소리도 못 듣고 진동도 못 느껴. 들은 애들도 물론 있죠. 근데 카멜레온 스킨크, 특수부대, 아이즈 인 더 캐노피, 나무 꼭대기의 눈,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카멜레온 스킨크 유명연대. 이 친구들이 마비독으로 촉촉 해갖고 기절시키는 거야. 촉촉. 그래서 스케이븐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와중에 바로 인근에서 스케이븐 DNA의 각인데 공포의 그 외침이 들려옵니다. PTSD가 도지는 그 외침. 또 왔어. 소태. 또 왔어요. 태행 하고인이 왔어. 디도리들이 방심하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에 귀신같이 또 왔어. 붉은볕 스핑크, 바스틸라돈, 크록시거 이런 애들 다 끌고 와갖고 오자마자 후반에 그냥 냈다 박아버려. 그니까 어떻게 했을까? 우리 태행이가 디도리 심장 꼬치 전문이에요. 근성 개쩐다. 그래서 한창 싸우는데 철상가상으로 어두워집니다. 갑자기 비가 내기 시작해. 그리고 막 폭풍우가 치기 시작하고 정글에 약간 국지성 호우 그런 게 갑자기 생기는 거야. 또 막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 그들이 놀라가지고 공격도 당하고 있겠다. 탈출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냐? 비가 진짜 와도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날이 어두워지고 빗물이 발목까지 차니까 자기가 파놓은 해자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어디지? 내가 어디까지 팠더라? 이게 안 보여. 정신없이 도망가야 되는데 저 앞이 해자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도망가다가 이들이 파놓은 해자에 빠져 죽는 거야. 네, 물에 빠진 생쥐가 돼. 근데 스킨크들은 그걸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 햄타러에 보면은 설명에 수병 특징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햄타러 할 때 실제로 덕보리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정글에다가 뭐 찬망찬망 할 정도로 물이 차니까 스킨크 세상인 거지. 결국 소태교단의 습격을 받고 공성부대가 몰살을 당하고 2차가 기습 공성에서 살아남습니다. 이때 만약 밀렸으면은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재정비도 하고 하면서 버틸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었던 거지. 이후에는 쥐돌이들이 어떤 짓을 하냐? 북진을 합니다. 2차 한번 공격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북진을 하는데 다음 목적지가 헥소아틀이에요.
전체적으로 막 싸우다가 엑소아틀로 향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마즈마 분이랑 슬란들이 그 스케이븐의 달 끌어오기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엄청 중요한 도시였어요. 여기가 터지면은 스케이븐들이 이제 달을 더 빨리 당겨와갖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스토리를 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테인하우인 군대가 게릴라전을 하면서 스케이븐들의 북진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스킨크들이 촉촉이 쏘고 셀러맨더들이 막 불덩이 쏘고 이런 짓을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지. 겐세이를 계속 하는 거야. 촉촉촉 하다가 불덩이 쏘고 촉촉촉 그 도망가고. 그냥 지도이들이 이걸 잡으려고 몰려가면은 귀신같이 매복이 나타나고 막 함정이 나타나고 하면서 추격조가 몰살당해요. 미래 예지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리자드맨 게일라전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죠. 테인하우인이. 그러니까 스케이븐이 굉장히 곤란했는데 스케이븐도 이제 지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테라돈 쳐들어오고 이러면은 레틀링건 막 쏴버리고, 그 다음에 정글에 카멜레온 이런 게 숨어있어. 그러면 머프 하얀밤사기로 숲을 다 태워버리고 이런 상황이 돼. 그러니까 테인하우인도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뒤로 밀립니다. 기술력으로 승부하다니 비겁한 놈. 어쩔 수 없어. 게일라전의 한계야. 그래서 밀리고 밀리다가 최후의 방어전을 할 때가 와. 파우왁스라는 곳에서, 파우왁스의 페어라는 곳에서 방어전 준비를 합니다. 파우왁스 어떤 곳이냐? 엑소아틀로 가는 길목이에요. 햄타러 하다 보면은 나옵니다. 파우왁스. 요 길을 통해 가지고 여기 헥소아틀로 가는 거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서 다른 길로 가면은 헥소아틀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기 통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여기가 왜 페어냐면은 카오스 침공 때 무너졌었던 카멜레온 스킨크의 고향입니다. 옥시오틀의 고향이기도 해요. 카오스 침공 끝나고 수복을 했는데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한 위치입니다. 가운데를 잇는 다리다 보니까 위에서 털리면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털리고, 아래에서 털리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털리고, 계속 무너지고 하면서 다시 세웠던, 어떻게 보면 약간 끈질김의 상징인 정착지예요. 파왁스. 근데 지금도 폐허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어.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들어가서 헥소아틀로 가는 대군을 막기 위해서 방어전을 펼치는 겁니다. 우리 2000년 전에 아쿠몰 크리에이터에서 한번 싸워봤잖아요. 이런 거 한번 했었잖아. 유인전. 물론 이번에는 좀 다르지. 지원군이 없어. 그래서 이기기보다는 정말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스케이븐들도 알고 있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더 많이 걸릴지도 모르죠. 지금 방어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치고 빠지게 하던 게릴라 부대가 도시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전멸시킬 수 있겠거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치? 한번 들어가자. 어차피 도시 들어간 상태에서 지면은 전멸이잖아.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번엔 병력도 훨씬 많고 적 지원군도 없어요. 맘 놓고 가는 거지. 나이트러너 무리가 선봉에 서서 외곽에서 막 보초서는 스킨크들 습격하고, 현범이 선봉대, 그 다음에 거대 쥐 이런 것들이 페어를 막 해집고 들어옵니다. 또 뒤이어서 본대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어찌나 많은지 도시에 이제 먼지가 쌓여 있잖아요. 페어다 보니까 이 먼지 때문에 군대가 오는 게 보일 정도예요. 진짜 너무 많이 와. 그래서 테인하우인이 손을 딱 들어서 딱 신호를 주니까 그 황금색 장비를 올린 바스틸라돈이 앞으로 나와요. 태양광선 발사하는 거죠. 게임에도 나오죠. 태양재단 버전. 이거를 페어에서 차단했나봐. 보기에는 그렇게 세 보이지 않았는데 눈뽕 디버프가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도 잘 맞아. 어쨌든 요거를 쏘는데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발사가 돼서 역병사제 영웅들이 타고 다니는 역병 화덕이라고 있어요. 펠스트런스의 종교적인 상징물이죠. 이거를 맞춰가지고 터트리면서 기선제압하고 그 부대가 맞붙는데 쥐가 아무리 많아도 스킨크들이 버텨내. 일단은 워낙에 베테랑들이야. 3,000원은 싸웠어요. 얘네들이 쥐도이들 전문이다 보니까 요격보너스 딱 받아줘. 방어해주고 질서있게 딱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던 스테가돈이 튀어나와가지고 쥐돌이 방지는 밟아버리고, 도시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밀집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매복했던 스킨크이 튀어나와가지고 프로시그랑 같이 두드러 패고 그리고 코아트 나타나서 합동 공격하고 하면서 스케이븐의 공세가 확 꺾여버려. 근데 스케이븐의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온 거는 한 군단. 계속 파상 공세를 해오는데 물량이든 뭐 질이든 이게 줄질 않아. 밤새도록 전투가 지속돼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오죠. 이게 사우루스면은 모르겠는데 스핑크가 주력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한 마리씩 지쳐가지고 쓰러지더니 리자드맨이 숫자가 줄어들고 결국 무너지는 상황까지 옵니다. 완전히 지쳤고 포위당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어. 근데 그때 이거 거의 템플릿입니다.
누가 나타나? 태하우이 나타나. 그리고 뭐라고 해? 소태. 형제들이여 비리를 터줄 것이니 후퇴하시오. 소태. 그러니까 또 페어 틈새에서 뱀이 수천 마리 튀어나와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 뱀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기도리를 죽어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퇴로가 열려. 그 사이로 태행이랑 군대가 후퇴를 해. 그 이후에는 정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고울록편에서 얘기했던 헥소아틀 방어전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최후의 전투가 진행이 되거든. 헥소아틀에서 2차로 얘들이 텔레포트를 해. 정황상 테인하우이는 헥소아틀에 도착한 걸로 보입니다. 마지못이랑 합류를 했고 2차 공방전에도 참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우주선도 탔겠죠. 호택이 알려줬겠지. 이거 2차 맵에 나오는 우주선이 햄타로에도 구현이 돼 있어. 우주선이 2차 우주선 요걸 타고 우주 났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테행의 얘기인데 이 테행하우이는 약간 리자드맨의 믿음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뭐 반대, 우려 이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위험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쏘택 이러면서 뱀 튀어나오고 결국에는 믿음을 보상받은 거지. 리자드맨의 어떤 서사의 핵심 주제, 올드원의 어떤 계획을 믿고 그거를 이어나가고 마지막에는 리자드맨들이 이 세계 종말 상황에서도 우주선 타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게 고통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야. 다 슬란들이 조율을 했고 소택의 말대로 심장 바치고 했으니까 가능한 거지. 노력을 결국에 보상을 받는 거야. 그 신들한테. 요런 캐릭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엠타로에서도 주사탕 스케이프랑 싸우죠. 시작하자마자 뭐 페스틸런스랑 바로 전투가 걸리고 중반부부터는 강제로 모든 쥐돌이랑 전쟁이 걸리고 외교도 불가능합니다. 평화협정을 할 수가 없어요. 리자드맨 전체랑 같이 스케이프인데 리자드맨 전체가 전쟁이 걸려요. 사람들이 약간 재밌게 생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종족 대 종족의 싸움이 강제로 만들어져요. 게임 시스템으로 이게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엄청 멀리 있는 쥐돌이들이 배를 타고 러스트리아로 원정을 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어? 다 갖다 재물로 바쳐버려야지. 여기까지 우리 테인하우이 내 얘기였습니다. 가자. 나중에 여러 가지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얘들이 가성비를 뛰어넘게 되거든. 근데 그 중앙 다리가 조금 고달파요. 근데 그것만 해결나가면은 나중에는 진짜 사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딱 15턴까지만 고생하면 돼. 왜 15턴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고텍을 믿으면 됩니다. 열심히 재물을 바치면은 가능해요, 여러분. 밑도 끝도 없다. 아이 딱 쌌다. A few moments later. 투표할 때마다 해도 숨은 찍찍이들 많은데. 아니 이렇게 기습 공격할 때가 있어. 이거 망한 거야. 이거 제가 실수한 거예요. 저걸 한 번에 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대한 피해를 줍시다. 우리 슬란에게 묵념을 공성 무기에만 너무 집중해갖고 못 봤어요. 말하느라. 그러네. 아 이거 에이징 커브가 심각하네. 어쩔 수 없지. 장유란 최후를 부탁한다. 너 행군으로 왔냐? 아니면 그냥 걸어왔냐? 너 행군으로 온 것 같은데? 이 녀석? 피곤해 보이는데? 얼굴에 조금 뭐 많이 났는데? 이게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은데? 잘 가라. 너 이렇게 오래 보여줘 또 이거를. 안 느껴져? 슬란 느껴지지 않아? 찍찍이들이? 아 이거 도망가는 표시도 안 떠요. 의식해서 뽑은 1,500원짜리 슬란이 허무하게 이렇게 쥐돌이들한테 잡아먹히는 걸 볼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으로 가린다. 갈 땐 가더라도 데미지 주고 가야지. 한 마리만 있으면은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데미지를 받아요. 그 소텍 그 능력이랑 같이 이 크록시거 군주 활용하면은 진짜 이기는 게 어렵지 않거든. 말도 안 되는 전투가 가능한데 문제는 지금 지원군이 온다는 거지. 꾸르기 혼자서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싸우고 있어. 이것도 사실 신기한 거죠. 최대한 어때 버텨봐. 숲에 들어가자. 숲에. 좋아. 방했어. 이들이 엄청 똑똑하죠? 이 새끼들.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지? 아 우리 신란 겁나 버티고 있는데 저 여러분 지금 소텍의 기적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원래 이 신란 한 마리로 이렇게 많은 병력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하고 있는 거 사실. 기억할게. X를 눌러서 조이를 표하시고. 아, 슬란
열심히 능력 쓰면서 600, 한 700마리는 데려갔네 혼자서. 도리야 혈투를 벌인 끝에 600마리를 죽이고 은퇴했습니다. 초단기 은퇴. 2턴 만에 이렇게 은퇴를 하다니. 어쩔 수 없지. 복수 가자. 엠마파의 목을 보수. 내 목을 왜 베어? A few moments later. 지금 뒤로 돌아있는 모습. 뻘뭉치가 그냥 움찔움찔해 거리고. 됐다. 이제 소텍 재물공양. 소텍의 대번제. 다른 거는 그냥 번제. 근데 대번제. 과쿠볼 크리에이터에서 호로 바친 거 대번제입니다. 대번제의 능력을 한번 볼게요. 이게 아니 여기 적이 없어. 뭐야 여기 적이 없. 대번제 능력을 볼게요 하고 들어가는데 적이 없어. 다음 턴에 봅시다. 저기 있는 줄 알았지. 아니 없어야 할 때는 있고 있어야 할 때는 없는 것인가? 오면 안 돼 하여간. 여기 바로 옆 동네인데 이걸 안 먹었네? 어떻게 이걸 안 먹었지? 알 수가 없네. A few moments later. 15턴에 소텍의 재물을 하긴 했어. 그죠? 이제 발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러면은 루타콘을 꼬라박고 알아서 죽습니다. 잘 가고. 근데 한 번에 안 죽지. 좋아. 싸우자. 봐. 이제 소텍의 대기도가 이제 활약할 때 됐어. 1인 군단. 1인 군단인데 소텍의 번제를 이용해서 우리 칸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죽으면은 그거는 올돈의 뜻이야. 죽으면 그거는 얘 이미 알고 있었어. 칸투는 계획을 굉장히 잘 읽는 친구예요. 근데 살 수도 있어. 어떻게 하냐 따라가지고. 뭔가 사이비 같지만 올돈의 계획입니다. 그게. 가자. 아까 생명슬란도 생명슬란 얘기 그만해서 생명슬란 친구는 그 친구는 이미 알고 갔습니다. 그 친구는 행복하게 두꺼비들의 낙원으로 갔어요. 밀웜이 넘쳐나는. 죽어있는 언데드들도 뱀독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뱀독 맞고 죽어버리죠? 덜 죽었네요. 무한하네. 소텍의 대번제 긁어 그냥 여기다 나가라. 와 소리 봐.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거대 지렁이. 이게 어떤 애들이 보고 이거 소텍 지렁이 같다 그러더라고. 이 땅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살짝 좀 지렁이 같은 느낌이 납니다. 한번 눈빛 쏴주고 여기까지 갔어. 여기까지 병력 있으면 여기까지 죽는 것이요. 뭐야 그림은 여기까지 가는데 이펙트는 이렇게 갔네요. 이걸 맞고 또 튕겼어요. 능력 하나 이제 말도 안 됩니다 진짜. 근데 이거 1대1이면은 모르겠는데 호통병이 지금 저격을 하고 있죠? 크로시가 몸집이 너무 커갖고 안돼 도망가. 안돼 이거 이겼어야 되는데. 올더의 뜻이야 이게 바로. 이거는 소텍을 희연하기 위한 이건 소텍의 그 데뷔를 보여드리기 위한 전투였고 이 소텍의 어떤 위력을 잠깐 체험을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이거 지는 것도 다 계획이 있었어 사실. 한번 지고 경험치를 먹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쫓아왔지? 이상하네. 이 범위에 그럴만한 애들이 없었는데. 와 이거 큰일났네. 이거 진짜 기억할 게 전투인데 안되는데 이거. 저 사수를 먼저 잡았어야 되는데 방심했다. 사수가 사실 긁어버리기가 상당히 좋은 애들인데 몽골 애들이 중간에 딱 멈추잖아요. 몽골이 딱 멈췄을 때 바로 써볼게요. 총 쏘는 순간 됐다. 멈췄고 바로 써. 소텍 진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갔습니다. 퀀투 갔습니다. 위대한 계획. 아까 얘기했잖아요. 퀀투는 가는 거 알고 있었어. 퀀투 PC방 시간이 다 돼갖고 가야 돼요. 레벨을 겁나 많이 시켰는데 퀀투 처음에 뽑았던 서브 군자 아니요? 하필 그놈이 총이 상당히 무섭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소텍보다는 총이 강하다. 올드월드의 세계의 건법 이길 수 없다. 뱀 튀어나오는 걸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총이라는 것은 좀비가 들고 있어도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이번에야말로 소텍, 이번에야말로 가자. 일직선으로 딱 가거든요. 소텍이. 그거를 이제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일직선으로 서 있는 거야. 여기 어떻게 서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위치를 살짝 바꿀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지정에 맞춰가지고 얘가 살짝 방향이 틀 겁니다. 키보드로 움직이는 중. 아, 그 숲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보이네. 일단 저기랑 평행하게 좀 만들어보죠. 평행하게 만들어서 라인 만들기. 이 뱀파이어 카운트 할 때도 라인 만들기가 또 중요하거든. 이게 살짝 방향을 틀어가지고 사거리까지 딱 간 다음에 요 수비 모드 전환해서 앞에서 그냥 딱 서 있는 겁니다. 이동 명령만 딱 내려가지고 그러면은 적들이 딱 일렬로 이쁘게 딱 정돈이 되거든요. 그 위에다 쓸 생각이에요. 먼저 딱 멈춰. 여기서 바로 앞에서 맞아도 돼. 와, 근데 많다. 많아요. 그러면 요 라인대로 이제 적들이 붙습니다. 뉴비 맞춤 공략. 이제 붙죠? 그럼 이제 라인이 만들어져요. 요거 딱 소텍 쓰면 기가 막히다. 소텍 대기해. 각도를 살짝 이쁘게 만들어야 돼. 이거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스페이스바 누르고 왼쪽 클릭하고 움직일 수 있거든. 근데 오른쪽 클릭하면 이게 취소됩니다. 아, 각도 여기 맞나 이게? 이렇게 가자. 출발. 소텍. 소텍. 와, 우리 편도 절반 갈았어. 아, 됐어. 그래도 압도적이지 않아 이게? 아, 이거 우리 편을 왜 가냐 근데. 됐어. 그래도 돼. 적은 다 죽였으니까. 이 폭발에 휘말린 우리 리자드맨들도 다 올던의 계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거 알고 있었어요. 스킨크들도. 운명 결정론이라고. 손실 410. 이 410이 글쎄 모르겠어요. 이 얘네들이 잡은 게 400마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200 정도는 소텍이 갈아버린 것 같은데요. 네. 뭐 어쩔 수 없지. 아무튼 이 정도로 소텍이 강하다. 이 소텍 마법은 군주 한 마리가 나와도 쓸 수가 있는 거다.